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원입니다. 애국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사모님 돌아가신 8.15 사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죠. 오늘 이제 그 후에 사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침까지도 계신 사모님이 하루아침에 총탄을 맞고 쓰러지셨으니 가까이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병을 앓다가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총탄에 맞아서 하루아침에 사모님이 각각 곁을 떠나게 됐으니 온 집안은 슬픔으로 가득 찼죠. 역대 어느 대통령 부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인품과 인격과 그 성품, 그리고 동망이 높으신 그분이 총탄에 맞아 쓰러짐으로써 그 슬픔이라는 건 어디에 우리가 당하지 않고는 모르죠. 옛말에도 그저 이 악덕 같은 마누라도 곁에 있는 게 낫다는 옛말도 있다시피, 그렇게 사모님께서 여러 가지 각하에 대해서 조언도 하시고 각하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도 계실 때는 그냥 잔소리를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저버리는 그런 성격의 각하였지만서도 막상 사모님이 자리를 두고 나시니까 그 실망이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데뷔했던 병원들로부터의 이제 사항을 연락을 받았죠. 각하는 매일같이 슬픔으로서 하루를 지내시고 술을 잡수셔야지만은 좀 마음이 진정되신, 그냥 종일토록 그냥 슬픔에 젖어가지고 저녁이 되면 술로서 마음을 달래시고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셨답니다. 어느 날은 술이 잔뜩 태셔가지고 만약에 웃으면서 저를 불렀답니다. 이주원이 어디 갔느냐. 이주원이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원이가 있었으면 사모님도 돌아가시지 않았겠냐고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답니다. 제가 있다고 해서 사모님이 돌아가실 운명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섬도 역시 각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고 모두 그냥 극에서 극을 달리는 암투 싸움 속에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다 내쫓고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각께서도 얼마나 술을 잡수시니까 옛날 생각이 나신 모양이죠. 오른팔이었다는 박정규는 처벌도 받지 않고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가서 또 막강한 힘을 누리고 있고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안이 엉망이 돼 대통령이 그렇게 뭐 중요한 겁니까? 또 우리나라가 극도로 대한민국이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수립하시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만큼 살게끔 해놓은 그 성과가 하나도 다 물거품되고 많은 순간이었죠. 우리나라에 그렇게 안보가 부족합니까? 안보가 얼마나 취약하면 대통령 3호를 부인을 총에 맞아 죽게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엉망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대국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문명국가로서 지금 발전하고 있지만서도 사실 속은 암투에 암투, 싸움과 싸움에 극에 달하고 있죠. 각하는 매일같이 슬픔에서 하루하루를 지내시고 병원들도 보기에 너무 딱해서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후에 1974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는 전부 땅으로 떨어지는 시대였었어요. 정당과 정당의 암투, 권력과 권력의 암투로서 서로 싸움질을 하느라고요. 대통령도 대통령 권한을 제대로 발휘할 수도 없고, 그냥 이리 가려면 이리 가고, 저리 가려면 저리 가는 그런 정도의 그냥 형편없는 정부가 되고 말았죠. 희망도 없고, 각에서 생각하실 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각하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하는 식으로 그냥 세월을 보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914년도 이후에 오른팔이 경호실장을 하면서 각하를 지키지 못하고 사모님을 총탄에 맞도록 경호실수한 거 아닙니까? 각하께서는 이제 그 후에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안위가 불안하니까 또 왼팔에 있는 차지철을 경호실장으로 임명했죠. 차지철은 적극 반대했죠. 차지철은 지금 국회에서 소장파에서도 이름을 날리고 있고 또 모든 국회 내에서 자지우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인물인데 경호실장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장차 앞으로 자기가 정치를 해서 정치판에서 자기가 선거하기를 갖다 빌고 있는 그를 갖다가 각하께서는 너무 불안하니까 혁명 당시에 우팔 좌팔에 있던 한 사람 내보냈으니까 그 다음에 좌편에 있는 달철을 부른 거죠. 강덕지 부탁해서 불러오게끔 했지만서도 달철은 불만이 많았죠. 왜 내가 거길 들어가야 되느냐. 나는 지금 내 길을 가야 될 텐데 왜 내가 거기 경호실에 가서 왜 대통령 밑에서 있게 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타지선은 1974년 8월 15일 이후 경호실에 들어와서 막강한 세력을 구축했죠. 경호실을 대대적으로 승격하고 자기 보좌관을 전두환이 노태우 이런 굵직굵직한 사성장군을 앉혀놓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을 등에 업고 대통령 등에 업혀서 대통령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호실 마치 대통령을 막강한 권력을 자기가 다 떠안고 경호실장 말이면 다 들을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휘둘렀답니다. 그 외에게는 제가 이제 다음에 또 12시 사건, 10월 26일 사건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서도 여하간 74년도 이후부터 79년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정부는요, 엉망진창이었었죠. 권력과 권력의 다툼이죠.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는 몸도 나쁘시고 희망도 없고 그냥 그날 하루하루 지내셨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소식은 제가 또 다음에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